와, 짐 봐라. 겨울에는 짐이 더 많아. 와. 아, 다음 주 날씨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다음 주 비바람이. 다음 주부터 때 기온이 내려갈 것 같아요. 많이 맞는데 어제도 안 맞았어. 어제만 한 2cm. 자대 깔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자전거 딸기는 뭐 힘들진 않죠. 가방값도 그렇게 있잖아요. 정말 보세요. 예, 전화 드릴게요. 자, 오늘은 소양호 추공 낚시터에 와서 지금 이제 낚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이제 노지에 들어가서 이 대왕자대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낚시를 이제 시작하는 타이밍이고요.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네, 저 소양호 저쪽, 네, 이 단풍들이 너무 아름답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기온이 뚝 떨어지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오늘 이 소양호 추곡낚시터에 있는 또 한 노지 포인트에 앉았고요. 며칠 전에 붕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라이징을 했다는데 오늘은 좀 조용하네요. 지난주에 그 추곡낚시터에서 20마리를 3시간 만에 잡고 나서 지금 팔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쉬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영상 촬영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하게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리하지 않고 밤에 이렇게 한두 마리, 두세 마리 정도 멋진 놈 보여주는 영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팔이 조금 많이 아직 회복이 안 돼. 오늘 낚싯대는 21척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지난번에 했던 그 채비 거의 그대로 해서, 자, 지금 이제 수심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심 체크를 할 텐데 여기가 생자리입니다. 바닥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사장님 말로는 밑에 이제 물 빠졌을 때 이렇게 낚시를 했던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를 잘 찾으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일단은 수심을 찾으면서 바닥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찌는 한 10분대 정도 제가 즐겨 사용하는 솔리드 텁 찌를 사용하고 있고요. 원줄 085에 목줄 0.5호입니다. 굉장히 채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각 필드마다 이 붕어의 힘을 쓰는 어떤 그런 강도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걸었을 때 확 아주 빠르게 쬐다가 올라오는 곳, 뭐 맹동지 같은 곳, 그리고 이제 이런 소양호 같은 경우는 걸면 째지는 않는데, 째는 놈들도 있지만 걸면 밑에서 꾹꾹 누르면서 아주 그냥 돌덩이처럼 힘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0.5호의 목줄을 써도 낚싯대의 탄성과 랜딩을 잘하면 터지지 않거든요. 밤에는 붕어들이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좀 예민한 채비로 이렇게 목줄은 50에 65호로 시작을 해서 밤에는 좀 늘려 보겠습니다. 수심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5m권의 찌를 올렸는데도 바닥이 안 찍힙니다.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거의 찌를 지금 끝까지 올렸거든요. 이렇게 깊으면 또 조금 곤란한데, 너무 깊으면 또 글쎄요. 지금 소양호가 물이 좀 빠지는 상황이라 조금 깊은 데가 좋을 수도 있는데, 거의 지금 찌가 다 올라갔을 때 바닥이 딱 닿거든요. 이제 바닥은 찍힙니다. 거의 수심이 6m에 가깝습니다. 거의 6m 되는 것 같고요. 한 5m 한 7, 80. 좀 깊은데 일단 이제 바닥을 대충 찾았으니까 정확하게 수심 측정을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낱낚시는 좀 띄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심 딱 한목에 나올 때까지 제가 찾았죠. 바닥에 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지금 아랫바늘을 하나 빼고 지금 윗바늘만 달아서 수심을 재고 있거든요. 바닥은 깨끗한 편인 것 같고요. 거의 지금 점 투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심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바닥은 안 걸리는 것 같고요. 딱 요 중앙에 센터, 요 딱 12시 방향에만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바닥은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요렇게 수심을 측정을 해 놓고 이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혼자 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없고 이렇게 편하게 멘트도 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거의 5m, 지금 6m 30에서 한 50 빠지니까네 5m 한 80 정도 되네요. 수심이. 좋습니다. 낮에는 좀 띄워서 낮에는 한 3m에서 3m 50권 노려서 일단 좀 해보고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저는 주간에는 포테이토 단품만 가지고 낚시를 하고요. 뭐 다른 어떤 첨가제를 넣어서 낚시를 해도 좋겠지만 뭐 노지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포테이토만 가지고도 충분히 네, 손맛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테이토 낚시를 하고, 지금 바람이 골 안에서 골 바깥으로 내려부네요. 네, 이게 좋은 바람은 아닌데 낮에는 조금 네, 낚시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측을 계속 보는 이유는 네, 우측 상류에서 붕어 라이징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라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서. 네, 거의 상류, 좌대를 설치할 수 없는 곳, 그쪽에서만 라이징을 미친 듯이 하네요. 밥을 여기서 주고 있는데 왜 니네는 거기서 노냐. 뭐야. 완전 수면 장판인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위에 올라가 있네. 블루기리가 집어가 돼서 대류가 멈춰버렸어요. 자, 밤낚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자찌로 바꿔서 지금 수심이 거의 6m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깊은 곳에 앉아서 이제 밤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수심 어떤 상황이 올까? 자, 낮에는 이럴다 할 조항이 없었고, 밤에 낮에 상류에서 라이징을 많이 하더니 상류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서 고기가 지금 한두 마리 나오고 있습니다. 제 자리는 수심이 5m가 넘기 때문에 밤에 한번 조용히 한번 해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야, 거짓말처럼 블루길이 싹 빠져버리네. 와. 네. 뭐야. 자, 방금 입질을 한번 받았는데, 야, 찌가 그냥 박혀버리는 입질인데, 붕어 입질일까요? 아니면은, 보통 저런 입질은 붕어 아니면 빠간데, 일단은 뭐가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아랫바늘에 글루텐, 윗바늘에 포테이토 세트 낚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어가 뭐가 되긴 됐어요, 지금. 밥이 가벼우면 그만큼 사선 입수가 안 되기 때문에 찌 목수가 한두 목 정도 차이가 나죠. 밥의 무게에 따라서. 뭐야. 입질 딱 2번 들어오고 맹해졌네. 붕어가 아닌가. 뭔가 분명히 있긴 한데 요번 투척 때는 바닥에 조금 더 눕혀보겠습니다. 2cm만
눕혀보겠습니다. 목줄을 과감하게 좀 늘려보겠습니다. 65에 한 80 정도로 늘리고, 와, 미치겠다. 왜 안 달리는 거지? 환장하겠소. 자, 찌가 탁탁 끊어지는 아주 기가 막힌 입질이 들어오고 있지만 후킹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늘에 잔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고 정확하게 먹은 입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도 간간히 이런 입질이 들어올 때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잡어일지 붕어일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뭐야, 빠가시. 빠가 새끼야. 역시 범인은 내가 빠가가 나올 줄 알았지만 자, 밥을 먹고 좀 자야겠습니다. 네. 뭐 고기가 안 나올 때 또 안 될 때는 쉬어야죠. 네. 이 댐낚시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고 또 붕어가 올라와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도 대사준마 막창. 다는 못 먹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혼자 먹는 혼밥 꽤 괜찮습니다, 여러분. 네, 이 물가에서 소양호에서 먹는 이 혼밥. 자, 저는 술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맥주 대신 판타로 판타와 막창을 아주 맛있습니다. 네. 아우 군침 도네요. 자,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한숨 푹 자고 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네, 오전까지 한번 쉬엄쉬엄 낚시를 해봤지만 여기가 곶뿌리인데 곶뿌리에 효과가 없다. 붕어가 파고 돌지도 않고 라이징도 없고 밤에도 안 나오고. 자, 여러분 그래도 이 소양호의 아침 안개는 특히 가을 아침 안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공기 듬뿍듬뿍 마시고요. 아침 일찍 또 일상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니다. 그래도 소양호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